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 변을 함께 보시죠. 짤막한 입장문을 하나 남겼는데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많은 부작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됐네요. 2년은커녕 1년도 못 채웠죠. 1년도 못 채웠죠. 사실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대략 한 9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말대로 형사사법제도의 어떤 변화나 변경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 뭐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청법의 개정 내용이라든지 다른 이와 연계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사임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은 현직 검사들로부터도 신망을 잃었습니다. 예. 현직에 있는 검사들도 지난 3월 7일 날 있었던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포기한 거를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도대체 검찰총장이 왜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는지 의문들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직을 계속 지킨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직을 지휘하기에 적절한 상황은 절대 못 됐습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렇게 9개월 만에 물러날 바에야 법과 원칙을 좀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직 검사, 후배 검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별로 존재감 없이 몇 달 더 지내다가 사직 의사를 이렇게 밝히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검찰총장직에 사퇴한 다음에 본인의 신분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해 9월 19일에 취임식을 가졌고요. 취임한 뒤 2달여 지나서 비상계엄이 일어났죠. 그리고 올해 3월에 법원에서 내란 혐의 피고인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그 뒤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전례와 다르게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론은 차차 따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퇴변을 보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정강재 위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이제 전 검찰총장이라고 해야겠죠.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검찰 개혁에 관한 한 아주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22년에도요.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호수 검찰총장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검수완박 조치에 반발해서 검찰총장직을 중도에 사퇴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을 공소와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30년 가까이 검찰에 몸담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법적인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데 그 부분을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간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학문적 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대로 된 그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봤고요. 그런 면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번 거취 결정은 개인적 그 결정으로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예. 자, 저 아래 보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선 검찰 개혁, 다시 말해서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단계에 부작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인천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의 파격 인사가 됐었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놀라운 인사였는데 징계와 수사를 앞두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우정 총장의 모습은. 그래서 이제 특검을 포함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지금 저렇게 피해가면서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검찰 개혁 이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거의 침 뱉고 가는 격으로 저렇게 하는 것 매우 온당치 않죠. 그동안 검찰의 지금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었고요. 예. 또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처럼 그렇게 굴었던 심우정 검찰의 태도로 보기에는 아직도 전혀 반성이나 미안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업무 보고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무기한 연기됐잖아요. 예. 왜냐하면 전혀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의지나 그런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중단되고 지금 무기한 연기됐는데 오늘 검찰 인사가 전격 이루어진 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국정기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그에 맞는 검찰 인사가 수반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심우정 총장은 너무나 여러 가지 혐의가 많잖아요.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주가 조작 무혐의 난 것,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딸의 특혜 채용 문제랄지 인천세관의 마약 수사 관련해서 외압 의혹이랄지 너무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직을 내려놓았으니 특검을 포함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첫 이제 후보자로서 출근길에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윤곽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방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 언행을 보면 굉장히 점잖으시고 굉장히 세게 개혁적이거나든지 아니면 부당한 정책이 민주당 측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순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할 필요까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훨씬 더 과격한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과격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물론 장관 후보자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그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그 흐름과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관둔 이유가 세 가지겠죠. 아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권이 이게 교체되는 시점에서 잔여 임기를 하시는 그 검찰총장이 과연 과거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검사 인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사가 본인하고 오늘 아침에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은 자신이 그 검찰총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사에 전혀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이겠죠. 결국에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서 할 일이 뭐가 있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제 검찰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이제 검찰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이 시도가 될 때 본인이 거기에 서 있게 되면은 전 정부 검찰총장이니까 괜히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신정부의 새 정부의 검찰총장이 맡아서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해체 준하는 이 개혁을 반발하는 검찰들도 좀 속 시원하게 이거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따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러 검사장들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그리고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또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어떤 인물들입니까? 신흥석 남부검사장은 글쎄요, 어떤 분은 친윤 검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던데 그 전에 광주지검에 같이 근무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완전히 친윤 색깔이었는지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석조 검사장은 그렇게 불릴 만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그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가집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국장을 지내던 모 선배하고 양석조 검사장보다는 선배였는데 당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고 있을 때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시비가 붙었던 게 보도가 되면서 그렇게 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동부검사장을 끝으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대부분 이제 검사장을 하게 되면 보통 2번 내지는 많으면 3번째 임기에서는 고등검사장 승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고등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다 보니까 사퇴하고 또 이른바 친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분류가 되면서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검찰은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고 앞으로도 후속 인사도 있을 것이고 인사뿐만 아니라 검찰이란 조직 자체에 대한 여러 변화를 꾀하려는 게 새 정부의 움직임이고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공약의 중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오늘 오전 출근길에 여러 질문이 있었고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극소수 정치 편향적인 검사를 제외하면 대통령의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그 개혁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겁니다. 이게 단어 자체가 좋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 아마 여론조사하면 다 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2022년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기간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있고요.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 검거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그 졸속 입법에 따른 부작용은 법의 모든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오늘 좋은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것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과 조율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석 전까지는 검찰청 해체하겠다라는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분명히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 태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 또 이것이 졸속이 된 것이 아니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지 나쁜 거래가 노딜보다는 훨씬 더 나쁘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협상할 때도.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 검찰 해체와 같은 검찰 개혁이 국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는 개혁으로 가진 일이 없도록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이고 국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검찰의 어떤 수사 기소권 확실한 분리, 그다음에 뭐 이제 기소청, 뭐 중수청 설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들은 안 하겠죠. 다만 방향과 그 목표는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협의하고 협치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대통령의 이제 오랜 직위이자 또 5선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던 정성호 후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그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내부에서 정치적인 일부 검사를 제외하고는 다 찬성할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개혁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저는 일종의 경고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봉욱 민정수석이 여권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반발의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어떤 거중 조정이랄지 뭔가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도 들고요.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법사위원장도 지냈고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이 검찰 개혁이나 또 수사권 조정 문제, 행안위원 그 행안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정성호, 윤호중, 그다음에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 등을 포함한 이 방향에서 삼각 편대를 구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함께 협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법도 개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저는 뭐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안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완의 개혁을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부를 제외하면 다른 검사들은 다 동조할 것이다. 검찰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정성호 후보자의 진단인데 그럴까요? 그 원래 검찰이란 제도가 생겨난 것은 사실은 강력한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절차나 이런 것을 다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 진행돼 오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이른바 특수수사에 너무 집중이 되면서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법률가로서 어떤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라고 검찰 제도를 만든 것인데 본인이 초동 수사부터 직접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본연의 애초에 검찰 제도라는 게 생겨난 이유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총 수사 능력이 저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중요 범죄를 뭐 검사 출신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수사할 수 있는 중수청을 만들자 이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되면 오히려 검찰 제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본래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변화 과정에서 이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 제도의 본연의 취지대로 돌아가면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실 정치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정권, 정치권 그리고 국민이 질타해온 것도 사실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검찰이라는 조직을 보면은 뭐 사실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훨씬 더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고 조직에 예.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검찰들이라든지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의 검사들은 진짜 굉장히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치 본인들 전체를 하나의 이 악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은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옷을 벗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벗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저렇게 설명에 있어서만큼은 뭐 말이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가 뭘까? 이거는 결국에는 지난 정부에서 뭐 과도한 검찰의 정치 수사가 아니었냐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각 정부마다 그런 것을 경험해 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 전부에 대한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는 아직은 이르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